또 플러스 1이에요. 여기 플러스 1 있잖아. 여기 플러스 1 있는 거 안 보여요? 됐어요? 네. 밑에 있는 식이 훨씬 간단하다. 밑에 있는 걸로 할게요. 네. 그래서 이 녀석 이제 정리해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위에 있는 식 뭐의 향기가 느껴져? 1 옆에 뭐가 있는 것 같아? 세제곱. 세제곱 없다고 보고 x 플러스 1 써준 후에 좋은 착한 마이너스 없으니까 뿔마 가야겠죠? 그래서 뿔마 가니까 이렇게 되네요. 와우, 약, 분. 결국 남아있는 식은 x 플러스 1이네. 근데 x가 원래 뭔데? 99999였지요. 그러므로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답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에 대한 관찰력이 필요한 거예요. 관찰력 없는 애들은 저거 진짜 99999 세 번 곱하는 친구들 있다? 없을 것 같이 있어요. 난리를 쳐요. 지워도 되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정리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아래 있는 문제 유형 보도록 하자. 자, 문제가 나와 있어요. 6의 6제곱 마이너스 1이 두 자리 자연수 n으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할 때 n의 값을 모두 구하여라. 자, 이런 문제 나왔을 때요. 어떤 친구들은 진짜 6을 6번 곱해서 빼기 2를 해놓고 그 큰 숫자를 가지고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설마 6, 6번 구하는 걸 못할까봐 수학 출제하시는 분이 저렇게 문제를 냈겠니? 아니지! 이거 뭐야? 너희들이 혹시 문제 못 풀까봐 엄청나고 강력한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야, 이 구조를 잘 이용해서 풀어봐. 이거 계산하지 않고 이 구조 이용해서 푸는 거야 라고 너희들에게 엄청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나는 상 엄청 잘해요. 사연수 6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이거 미친 짓 하는 거야. 알았나? 자, 그럼 이제 보자. 왠지 1 옆에 뭐가 있는 느낌 들어? 6제곱 있는 느낌 들죠. 그래서 이제 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고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어? 얘는 6의 세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의 제곱 이렇게 해석하면 좋지 않을까? 그치? 왜 우린 제곱도 잘하고 지금은 세제곱도 잘하니까. 그럼 이제 얘는 다시 뭐가 되겠어요? 제곱 없다고 보고 6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 6의 세제곱 플러스 1의 세제곱이라고 합차 공식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다시 이 녀석도 인수분해 되죠. 얘는 다시 세제곱 없다고 보면 6 마이너스 1 6의 제곱 플러스 6 플러스 1 이 녀석은 세제곱 없다고 보면 6 플러스 1 6의 제곱 마이너스 6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정도는 계산할 수 있지. 몇입니까? 5. 얘는 몇이야? 6, 6에 36에다가 7 더하면 몇이 나오나? 43 나오나요? 네. 43. 얘는 7. 얘는 6, 6에 36, 37 빼기 6이니까 31. 예. 뭔지 모르지만 저 수는 5 곱하기 43 곱하기 7 곱하기 31로 나온대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는 두 자리 자연수 n으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43으로 나누면 얘수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겠죠? 43. 31로 나누면 얘 나누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죠. 31로도 나누어 떨어지죠? 더 이상 없나? 네, 뭐가 나누어 떨어진다. 이 수가 네. 두 자리 자연수로 나누어 떨어진대. 어떤 수? 43으로 나누면 얘 나머지 0이잖아. 5 곱하기 43 곱하기 7 곱하기 31은 43으로 나누면 몫이 5 곱하기 7 곱하기 31이 되면서 나머지는 0이 되겠죠? 나누어 떨어지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이제 이해되지? 43으로 나누어 떨어져. 31로 나누어 떨어져. 또 떨어질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에 35가 있지요. 왜? 5하고 7 곱해서 35로도 나누어 떨어질 거야. 그런데 이제 이런 수들 막 5하고 31 곱하면 벌써 세 자리 자연수가 되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세 개의 n의 값 모두 구하시오. 답.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출제자가 주는 힌트를 마구 산수로 무너뜨려 버리면 안 돼요. 힌트에서 모든 풀이가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다항식의 연산 너희들 그거 별표 풀어주다 보니까 되게 쉬운데 새로운 연산의 정의가 나오니까 못 푸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자, 연산기호예요. 연산기호랑 수와 수 혹은 수학하에서 배우는 집합과 집합을 연결해서 계산하게 해주는 그 중간에 있는 기호를 연산기호라고 부르는데 연산기호에는 공식적인 연산기호와 비공식적인 연산기호가 있습니다. 자, 공식적인 연산기호로는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얘는요, 수의 연산기호라는 거고요.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이렇게 생긴 희한한 기호들도 있는데 얘는 나중에 수학하에서 배우게 되는 집합의 연산기호예요. 이런 기호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나 똑같은 약속하에 사용돼요. 그래서 출제자가 정의하지 않아도 그 약속대로 더해주려면 더해주고 빼라 빼주면 돼요. 그런데 가끔 이런 문제들이 가끔 이렇게 생긴 기호들이 막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런 기호도 보이고 이런 기호도 보이고 요런 기호도 보이는 요런 문제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얘는 쟤 뭐지? 어떻게 쓰란 말이지? 모르는 거야. 즉 비공식적인 연산기호이기 때문에 이 연산기호에 대해서는 출제자가 항상 새로운 연산의 정의를 문제 속에 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때 보통 이런 기호들을 읽을 때요. 연산이라고 한국말로 읽기도 하고 영어로는 오퍼레이션이라고 읽어요. 이랬더니 수술이네요. 연산이라는 뜻도 있다. 오퍼레이션에. 예, 선생님은 보통 이런 잡다한 기호들을 동그라미 속에 동그라미 있는 거, 동그라미 속에 더하기 있는 거 이렇게 안 읽고 뭐라고 읽는다? 오퍼레이션이라고 읽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이런 거예요. 야, 앞으로 이런 거 나오면 나는 이렇게 정리해서 풀 거야. 자, 새로운 연산의 정의를 풀 때는 항상 순서가 중요해요. 앞, 중간, D가 나오면 앞에 있는 건 제곱하고 중간에 있는 거에서 뒤에 있는 것을 빼서 곱해주면서 이런 식으로 풀 거야 라고 연산을 정의해 놓은 거야. 이 연산기호, 얘 보이죠? 얘를 해석하는 방법을 출제자가 올려놓은 거야. 그러면 이 해석에 의해서 이 문제를 풀면 된다 안 된다? 된다예요. 그래서 이제 풀어보자. 얘 풀면 뭐가 되냐? 시작! A의 제곱 B-C 플러스 얘 뭐가 됩니까? B의 제곱 C-A 플러스 얘 뭐가 됩니까? C의 제곱 A-B가 나오죠. 얘의 인수를 찾으래. 즉 얘를 인수분해하란 얘기네요. 얘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이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나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A-B 잘했어. B-C C-A. 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공부 좀 하지? 예, 너희들이 개념집을요 20번을 읽었으면 외웠을 거야. 자, 인수분해 2페이지 인수분해 공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공부 안 하나 보네. 인수분해 공식. 예, 맨 아래쪽에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맨 아래쪽에 당부장 보이냐? 예, 우리 그 공식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A제곱 B-C 플러스 C의 제곱 B의 제곱 C-A 플러스 C의 제곱 A-B는 AB A-B 플러스 BC B-C 플러스 CA C-A는 마이너스 A-B B-C C-A. 얘는 일일이 무식하게 다 매번 동차식일 때는 어느 한 문자 이용해 가지고 인수분해 할 수도 있지만 문제 너무 많아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외워둬라, 공식화 시켜서 외워둬라 라고 했는데 안 외우냐? 죽는다. 외우자. 알겠나? 그래서 요거예요. 게임 끝났지 그럼. 인수인 것은 이 있네. 답 끝. 좀 외워. 야, 외우라는 건 진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외우라는 거야. 선생님 심심해서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반성해. 곱셈공식 요즘 개념 좀 안 읽고 있어요, 치훈이야? 예. 안 읽었지? 네. 티가 나. 야, 언제 화장실에 앉아서 그런 말이야. 자, 되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 복소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소수 이제 막 얘기하다가 잘리겠네? 예, 그래도 해야지. 하는 부분까지 다 들어봅시다.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인수분해 풀어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복소수 보도록 하자. 자, 선생님이 복소수를 알려드리기 전에 세탁기의 발전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세탁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수도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야. 우리는 보통 수를 배울 때 되게 희한하게 배워요. 큰 수부터 가르쳐. 보통 중학교 수는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뉘어져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배우죠. 근데 선생님은 반대로 가르칠 거예요. 수가 어떤 식으로 발전돼서 생겨나게 됐는지 역순으로 큰 수에서 작은 수로 가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인류가 만들었던 수에서 시작해서 단계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우선 세탁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선생님은 인류 최초의 세탁기를요 미국에 관광 갔다가 봤어요. 갔더니 이런 세탁기가 있었습니다. 와인통처럼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요. 그리고 안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날개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뭡니까? 여기 물하고 빨래를 집어넣고 인간이 이제 흑인 노예가 이렇게 100만 번만 돌려 빨래가 되는 거겠지? 1시간 동안 빙글빙글 계속 도는 거예요. 이걸 잡고 사람이 미치는 거지. 이게 인류 최초의 빨래 세탁기였어요. 자, 그래서 세탁기를 봤더니 맨 처음에 저 세탁기가 가진 성능은요. 세탁이라는 성능밖에 없었어요. 때를 빼주는 성능이지. 그치? 흑인 노예가 이제 100만 번쯤 빙글빙글 돌고 나면 옷에 이제 때가 쪼닥쪼닥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뭐 해? 그걸 짜서 말리는데 짜다가 보니까 손목이 너무 아프고 힘든 거야. 그래서 그 후에 만들어진 세탁기는 기능이 하나 추가되죠. 세탁이란 기능에 뭐가 추가가 되겠습니까? 탈수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탈수까지 다 돼서 이제 말리면 돼. 그런데 이제 인간이 귀찮아졌지? 세탁의 탈수까지 됐는데 이제 말리는 것도 귀찮은 거야. 그래서 열풍 건조 막 이래서 건조 기능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세탁을 보니까 어때요? 이 세탁기 하나를 보더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능에서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새로운 신제품이 만들어지고 있죠? 네, 숫자 역시 똑같습니다. 자, 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옛날 옛적에 인류에게 수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자, 엄청 무식했던 시절이 있었어. 둘리가 태어나기 이전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엔 이제 인간이 이렇게 얼굴에 털도 좀 나고 원숭이 같이 생겼는데 걸어 다니니까 인간이었던 거야. 오스트랄로피테쿠스예요. 자, 선생님은 바닷가에 살고 있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였어요. 자, 그래서 하루에 물고기 3마리를 잡아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먹고 사는데 얘가 어느 날 물고기 3마리를 잡고 서풍을 간 거지. 이제 좀 내륙으로 우우우우우 했더니 얘가 배나무 아래 살고 있는데 배 하나를 먹고 있는 거야. 너무 먹고 싶었겠지? 그래서 어떻게 오오오 이래가지고 배하고 얘를 바꿨어요. 그리고 먹었어요. 맛있고 행복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점심때가 됐는데 막 배고프고 저녁때가 되니까 집까지 못 가겠는 거야.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해? 이상하다. 내가 물고기를 가지고 먹을 때는 항상 아침, 점심, 저녁 배가 띵띵했는데 이거 뭔가 좀 미치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요. 무슨 생각을 만들어내게 됐냐면 이 짐승들에게 얘는 많고 얘는 적은 거야 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고요. 많고 적고의 개념이 점점 세분화되면서 드디어 이건 1개, 내 거는 1개, 2개, 3개라고 자연 상태의 사물의 수를 셀 수 있는 인류 최초의 수를 만들게 됩니다. 그 인류 최초의 수가 무슨 수 되겠다? 자연수가 되는 거예요. 와우! 드디어 우리가
자연수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수의 온전한 성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연수에다 자연수 더하면 자연수 나오지? 네. 예. 자연수에 자연수 곱하면 자연수 나오죠? 예. 근데 자연수에 자연수 빼면 뭐야? 몰라. 왜 아직은 자연수밖에 없어. 여기에서 여기 빼면 이거 뭐야? 몰라. 빼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물며 나누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야. 왜 자연수에는 이런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제 수학자들이 아씨 빼기가 안 돼. 빼기가 안 돼. 아우 기능이 좀 떨어지는데 저 수가. 그래서 뺄셈이 가능한 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뺄셈이 가능한 수 얘를 마이너스 1이라 부르고 얘를 0이라 부를 수 있는 수. 무슨 수가 드디어 두 번째 정수가 탄생하게 돼요. 그럼 정수는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 수냐? 정수 더하기 정수는 정수고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고 정수 빼기 정수는 정수입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정수 나누기 정수인 거지. 정수에는 이런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우 또 성능이 떨어지네.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 만들어진 그 다음에 오는 수가 무슨 수다? 유리수가 되는 거예요. 즉 유리수의 정의가 뭔데? 유리수란 무슨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 분수꼴로.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예요. 3페이지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3페이지에 보면 유리수 땡땡 나왔지?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n분의 n꼴로 표시할 수 있는 수 3페이지입니다. n분의 n꼴로 표시할 수 있는 수 m은 0이 아니다. 이거 뭐가 0이 아니라는 얘기랑 똑같아? 분모가 0이 아니다 라는 얘기랑 똑같고요. m과 n은 무슨 수인? 서로소인 정수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m과 n은 서로소인 정수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 김에 그 밑에 채우고 가도록 하자. 고등수학에서는요 유리수는 한마디로 분수를 말해요. 유리수 이꼴 분수, 유리식 이꼴 분수식, 유리함수 이꼴 분수함수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이다요. 유리라는 말 들어가면 전부 분수로 바꿔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요? m과 n은 서로소인 정수? 예, 유리수 이꼴 분수, 유리식 이꼴 분수식, 유리함수 이꼴 분수함수. 즉 유리라는 말은 전부 분으로 바꿔버리시면 된다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이런 수가 만들어진 거지. 4분의 3. 맞습니까? 와 드디어 유리수가 나왔어요. 당연히 유리수는 더하기 곱하기 빼기 심지어 나누기까지 다 가능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학자들이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 예, 수학자들은 생각했어요. 드디어 인류에 존재하는 수의 끝을 보았다. 세상에 사칙연산 모두를 만족하는 수를 만들다니 우리 너무 대단한 것 같아. 유리수라는 멋진 이름을 붙여줬어요. 유리수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있을 유에 법칙 니자를 썼어요. 엄청난 이름인 거야. 법칙이 있는 수. 그리고 이 유리수를 엄청 사랑했던 수학자가 한 명 있었어요. 피타고라스라는 애가 이 유리수를 엄청 사랑했어요. 그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든 피타고라스는 좀 성질이 어떤 애냐면 공부 잘했어요. 그리고 강박증도 있었어요. 그리고 깔끔한 걸 엄청 좋아했어. 유리수는 깔끔했거든. 그래서 와 너무 완벽해. 이 세상 만물은 모두 유리수로 표현할 수 있고 완벽하고 퍼펙트한 수야. 더 이상의 수는 없어. 라고 했는데 인생이 참 묘한 거야. 그렇게 유리수를 사랑했던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무리수가 이제 고개를 나도 있어. 나 되게 더럽게 생긴 수거든. 나도 있는데 몰랐어. 이러면서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피타고라스 정리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1m, 여기가 1m인 테이블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이 요 길이가 궁금했던 거야. 이건 무슨 길일까? 봤더니 얘가 1.414 떨어지질 않는 거야. 떨어져야지 분수가 되는데 끝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무슨 생각해? 선생님의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하다 보니 이상한 수가 나와요.
떨어져야지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데 끝이 없어요. 아무래도 이 세상엔 선생님이 가르치지 않은 뭔가 열나 더럽고 지저분한 이런 희한한 수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들은 피타고라스 고민을 좀 했겠죠. 고민은 했는데 걔는 너무 깔끔한 성격의 애라서 이게 너무 생긴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너무 더럽게 생겼잖아. 끝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씨 앞으로 이런 수가 있다고 어디에 가서 헛소리 짓거리고 다니는 녀석들이 있으면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 얘기 하지 마. 이런 수는 없어. 유리수만 했어. 쉿 이래버린 거예요. 근데 꼭 입사한 제자들이 있지? 예, 입사한 제자 중에서 누구? 히파스스인가? 예, 그 녀석이지. 야, 우리 선생님 말하지 말랬는데 이런 수도 있어. 이건 유리수의 범위에 안 들어가. 아무래도 수에는 유리수 말고 또 다른 수가 있나 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다가 어떻게 됐다? 돌멩이 이렇게 발에다 돌멩이 넣어서 호수에 땅 빠뜨려가지고 이제 피타고라스가 죽여버렸대요. 네, 수 하나 때문에 죽여버렸어요. 그러다가 참 나중에 이제 기하학의 대가죠. 여러분이 중학교 때 열심히 배웠던 바로 그 유클리드 기하의 대학인 유클리드가요. 무리수라는 수가 있다라는 걸 기하학적으로 증명을 해내면서 무리수가 이렇게 나오지 못하고 피타고라스가 눌려둬서 나오려고 했다가 못 나오고 이렇게 깔려있던 유리수가 유클리드 때문에 슝 나도 있어 이러면서 나오게 된 거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이 세상의 수는 유리수와 무리수 두 개로 나뉘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유리수와 무리수 두 개로 나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뉘어진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무슨 수라고 부르기로 했다? 실수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런데 유리수는요, 우리 이런 걸 보고 보통 사칙연산 모두에 간에 닫혀 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즉 엄마도 유리수, 아빠도 유리수면 유리수끼리 이렇게 얘가 결혼하는 거야. 유리수 결혼 유리수는 자식도 유리수가 나오고 이런 걸 닫혀 있다라고 하는데 안타깝지만 무리수는 어떤 연산기호에 대해서도 닫혀 있잖아요. 즉 무리수는요, 무리수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눴을 때 무리수가 나올 수도 있고 유리수가 나올 수도 있고 닫혀 있지 않아요? 예, 이런 식이 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내일 진짜 중요한 이번 단원의 주제인 복소수는 내일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제 내으세요. 숙제. 네. 이거 어떻게 해요? 네, 안건 가져가세요. 꼼꼼하고 완벽하게 열심히. 야, 그리고 별표 문제는 그냥 별표 쳤다고 안 풀어줘요. 최소한 답지 뺏긴 흔적이 한 번은 있을 때 풀어준다. 예, 안녕히 가세요. 내일 보겠습니다. 내일은 복소수 들어가도록 합시다.